네,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not yet,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no comment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긍정도 또 부정도 하지 않는 건 긍정의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한덕수 대행은 큰 변수입니다. 네, 한 대행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좀 아무래도 불편해들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불편해하는 후보들도 있고 또 경선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반기는 후보들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우선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후보 생각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 경선은 그거는 덜러리 경선에 불과하고 우리는 국민적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좀 당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MBN에 직접 출연해서 출마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습니다. 거론하는 게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성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대선이 43일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확정이 됩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보다 월등히 높다면 한 대행을 중심으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중도 보수에서 확장성이 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까지 가세해서 범보수 반명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보수 쪽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본선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부터 이준석 후보까지 또 범보수의 지각 변동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우선 이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그 사진 한 장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쓴 Be calm and strong. 자, 이 문구는 김 변호사가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인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평소 윤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Be calm,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조용히 예의주시를 하고 또 Be strong, 때가 되면 강해지자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이제 주장하면서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도 대통령 선거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이 진영 간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안철수 예비 후보는요, SNS에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는 분명한 노선을 밝히라고 공격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소위 절연을 하지 못한다면 전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 이렇게 쏘아붙인 건데요. 그러면서도 전광훈 목사의 출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큰 득표는 하시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경선이 무르익게 되면 한덕수 대행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또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따라서 대선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야권 독주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